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하준입니다. 여러분은 여유로운 남자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여유로운 남자는 표면적으로는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수록 더 여유로워 보이고 침착해 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침착함과 여유 속에는 누구보다 커다란 조급함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흔드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대는 그 조급함을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하트 시그널 5의 에피소드에서 우열님과 유경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여유로운 남자는 좋아할수록 왜 더 신중해지는지, 그 신중함 속에 감춰진 조급함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오늘의 이야기는 유경님에게 한마디를 건네는 우열님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가방 예쁘네. 그치. 그리고 다음날 유경님이 우열님 옆으로 다가와서 앉죠. 이때 복장을 보시면 소윤님이 매기녀로 합류하고 나서 하우스에 복귀한 시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우열님이 유경님에게 내일도 가? 학교? 내일도 가 학교? 라는 말을 건네요. 유경님과 카풀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건 거죠. 계속 유경님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던 우열님의 심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경님도 소윤님이 우열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눈치를 챈 상태이기 때문에 우열님의 이 말을 듣고 안도가 되며 기분도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죠. 이때 우열님은 어차피 출근해야 되는 거 다음날 유경님과 카풀을 같이 하며 이 답답한 상황을 풀고 싶었을 것이지만 오늘 하루 동안 유경님과 접점을 가지며 반응을 살피지 못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사실 우열님의 속마음은 내일도 가 학교? 라는 말을 건넸을 때 유경님이 더 반응을 해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차 자체를 본인의 편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우열님과는 다르게 멀미도 하고 아침에 꾸밀 것도 많은 유경님 입장에서는 우열님과 마냥 편하기보다 설레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카풀은 우열님이 와닿는 것만큼 끌리는 콘텐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경님 입장에서는 카풀을 함께하는 것보다 우열님이 본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표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도 가 학교라는 우열님의 말에 본인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낀 유경님은 전보다는 나아진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겁니다. 반면 우열님은 결과적으로 카풀 약속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겠죠. 그리고 다음날 여행 전날 밤에 노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유경님은 민주님과 빨래를 함께 널다가 소연님과 우열님이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유경님은 민주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뒤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고 소윤님이 우열님에게 관심을 표한 당일날 저녁 우열님의 신경이 본인에게 더 쏠려 있음을 짐작했죠. 그래서 소윤님에 대한 경계심은 크지 않았을 수 있지만 역시 우열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본인의 존재를 알리며 멈춰있던 관계를 진전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기 전에 소윤님과의 데이트가 우열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남자 입주자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우열님의 반응을 살핍니다. 역시 느낌대로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 유경님은 용기를 내며 우열님에게 다가가죠. 하이. 오랜만이네. 근데 지금 우열님의 심리는 유경님과 반대입니다. 우열님은 본인을 밀어내는 듯한 유경님의 태도를 그동안 느꼈을 것이고 다시 반응을 살폈을 때 접점을 만들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큰 하우스에서의 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방금 소윤과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오늘 유경은 어떻게 하루를 보냈을까? 라는 생각에 거리감이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오랜만이네 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서로가 어긋나고 있는 흐름 속 우열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또 다른 한 명이 2층으로 올라옵니다. 슬리퍼가 없어. 작은 거여서. 감사합니다. 어째서 우열님은 유경님에게 마음이 있음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걸까요? 당시 우열님은 규리님 대신 유경님과의 카풀을 선택했던 전과는 달리 지금은 유경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음을 직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규리님이 슬리퍼를 명분 삼아 다가왔을 때 시그널 하우스라는 공간 안에서 이 타이밍에 정면으로 무시하기는 어렵죠. 또한 하루 동안 접점이 없었던 유경님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유경은 나에게 어떤 마음일까를 확인해보고 싶은 심리가 적용해서 규리님에게 슬리퍼를 건넨 직후
규리님이 아닌 유경님에게로 시선이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경이 입장에서는 이제 막 매기녀로 합류하게 된 소희님에 대한 인식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관계를 보여줬었고 본인 대신 시그널을 받았었던 규리님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죠. 차가워요. 양말 새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양말 새 거라 깨끗해요. 깨끗하네요. 그냥 3개만 쌌는데 위아래 굳이 뭐하지? 이때 우연님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방 안으로 들어간 유경님이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리고 유경님도 아쉬운 마음에 용기를 한 번 더 내서 방 밖을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때 준현님도 2층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규리님과 우연님의 흐름을 보고 있던 서원님이 우연님과 유경님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유경님에게 큰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준현님도 같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갔어? 나 어제 갔다 온 거 아니야? 어디 갔어요? 그러나 둘은 데이트는커녕 접점이 없다시피 했죠. 그래서 유경님은 우열은 표현도 안 하고 내가 지금 용기 내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라는 대답을 하게 돼요. 우열님도 유경님의 부정적인 반응에 나랑? 나랑? 이라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리고 유경님의 반응을 살피죠. 이때 유경님은 밀어내는 듯한 태도로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답답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 우연님에 대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그라들었을 것이고 본인의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잘못 찍었어. 미안. 완전 잘못 찍었어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우연님은 유경님이 본인에 대해 긍정적인 리액션을 해주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정반대의 반응을 확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쿠시마 여행을 위해 공항으로 나서게 돼요. 저희 좌석을 정해서 갈 건데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심리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지금 유경님은 여유 있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여지는 우연님의 밀어내는 듯한 태도로 인해 지친 상황이죠. 반면 우연님은 답답함이 해소되진 않았겠지만 용기를 내는 유경님의 모습을 어젯밤에 확인한 상태입니다. 아 우열 누구야? 유경이야? 잘 거야? 이 멘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잘 거야. 응, 나는 그냥 자려고. プレスは元の位置にお戻しください。また元の日よけをお待ちください。 너무 재밌어. ポケットの安全のしおりを設定しお身につけ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覧ください。 아휴. なお 우연님의 잘 거야 라는 말에 담긴 속뜻을 유경님이 알게 되었어요. 경직되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航空をご利用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응. 좀 잤어. 밤샜어 나. 왜? 우연님의 밀어내는 듯한 태도를 기억하고 있는 유경님 입장에서는 우연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밤잠을 설쳤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잠이 안 와서. 응? 피 마시고 싶어. 본심을 내비쳤던 게 효과가 있었다고 느낀 우연님이 다시 한번 표현해요. 커피 마시고 싶어 라는 말을 번역하자면 전에는 내가 실수했던 거야.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중요하지 않아. 너의 옆자리에 앉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잠을 강제로 깨워서라도 이 기회를 살려서 너와 더 대화하고 싶어 입니다. 커피? 강제로 깨우는 뭐야, 너를? 유경님도 그때처럼 잠들어 버리지 마. 지금 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간 두 사람은 크루즈에서 우연님이 용기를 내므로 인해 풀려가던 감정의 흐름이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장소를 이동해요. 먹어도 돼? 와, 너무 맛있어 보이죠? 어. 이쁘게 담아주셨네. 이렇게 모두가 행복에 겨워하던 중 준현님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공기의 흐름이 뒤바뀌게 돼요. 근데 오늘 뭐 하는지는 어떻게 해요? 근데 우선 여기 좀 단체로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사실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비치고 규리님이 이 흐름에 동조를 한 이유는 우열님과 유경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미묘한 흐름에 놓여 있었던 두 사람이 비행기 안과 크루즈에서 감정을 해소하며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그 흐름을 주변에서 눈치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경님에게 호감이 있는 준현님과 성민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라는 마음에 의견을 내비친 것이고요. 그쵸. 그건 뭐 상관없고. 진짜? 오, 좋은데. 우열님의 텐션이 달라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열님은 당황은 했겠지만 유경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감정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경과 도쿠시마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유경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마음에 드러난 유경님의 표정을 보고 우열님도 기쁜 기색을 숨기지 못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이때 우열님은 남자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두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또 내일도 있으니까. 그쵸. 그건 뭐 내일은 내일이고. 그런데 준현님이 의견을 한 번 더 밀어붙입니다. 유경이 씨 잠깐만 일로 와봐. 근데. 왜요? 왜 말 안 했어 아까? 뭘요? 같이 갔다 온 거. 낮에. 어디 갔어? 낮에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때부터 우열님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큰일 났다. 어떻게 정하지? 시그널을 가장 많이 받아왔었던 우연님과 유경님은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절함이 덜하지만 아직은 서로에 대해 확실히 마음을 밝힌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생각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솔직한 의견을 내비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지목하는 걸로 할까? 그리고 준현님이 한 번 더 확실히 말을 하죠. 아니면 남자들끼리 먼저 할래요? 우연님에게 마음이 있는 규리님 또한 동조를 하며 의견을 내비칩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상의해서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할래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오늘은 정하고 내일은 여자들이 정하고. 이건 유경은 나를 선택할 거야 라는 우연님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순간 우연님이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우연님과 유경님이 책데이트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우연님의 머릿속엔 전날의 본심을 숨기고 유경님을 흔들었을 때 결과가 좋았었던 기억이 있죠. 하지만 그 흐름은 시그널에 대한 오해와 규리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따라왔었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보를 하겠다. 그러나 내일은 여자들이 정해야 한다. 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내비친 거죠. 하지만 유경님이 오해에서 비롯된 우열님의 심리를 알 턱이 없고 여성 입주자들 사이에서 인기녀이자 막내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우열님보다 더 적죠. 그래서 외향적인 우열님이 본인을 선택해주길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민주 누나랑 별로 이야기를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서. 그리고 서원님이 같이 저녁을 만들며 좋은 기억을 쌓았던 민주님을 지목합니다. 이로 인해 남자들이 지목을 하는 형태로 흐름이 넘어가게 돼요. 오늘 같이 저녁 보내고 싶긴 해. 우연님에게 신경이 쏠려있는 규리님은 서원님이 민주님을 지목하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 남자들에게 선택권이 넘어갔다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님 입장에서는 점점 난감해지고 있죠. 저는 유경님. 우연님은 성민님이 유경님을 앞서서 지목한 것 자체와 흘러가는 분위기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유경님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되찾은 우연님은 시선적인 성민님의 행동을 보고 유경에게 저 방법은 크게 소용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님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본인의 감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도파민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유경인과의 데이트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 상태이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나도 유경님. 준현. 그리고 이어진 준현님의 대답으로 인해 아 제대로 작정했구나 라고 느낀 우연님이 실수를 통해 스트레스를 터뜨립니다.
이제 우열님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분위기 바뀌었어. 그럼 나도 안 해본 사람이랑 하고 싶지 나도. 안 해본 사람이랑 하고 싶. 우열님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본인의 감정과 속마음을 숨기기 위해 본신과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책을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아직은 불확실한 관계인 유경님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목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여성 입주자들의 반응을 지켜보겠다 라는 것에 여지를 열어두고 타격을 받은 티를 내지 않으며 본인의 매력을 지키는 쪽을 선택을 한 것이죠. 이때 우열님의 관심은 온통 유경님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유경님에게 본인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유경님의 반응을 살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밖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야차로? 일단 먹고 나가서 얘기를 좀 하다가 정할까요? 태연하게 말을 내뱉는 우열님이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갈등을 중재하는 민주님의 성향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원님의 지목으로 인해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민주님은 성민님 일편단심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이거 아닌 것. 우연님은 자신만만하게 내뱉었지만 유경님의 반응을 살피고 나서 진짜 결단을 세다. 하며 아쉬움이 맴돌았을 겁니다. 긴장한다. 우열님의 시선을 느끼고 긴장하고 있는 규리님과 마지못해 결단을 내린 우열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우열님의 반응을 계속 살피고 있던 유경님도 흐름을 보아하니 일본에서 우열과의 데이트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낀 상태입니다. 사실 직선적인 태도를 선호하지 않는 유경님이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흔들려하지 않는 우열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는 우열이 확실히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나가서. 그럼 뭐 선택권을 저희한테 주시는 그러니까요. 끊어진 동합줄을 잡는 심정으로 여성 입주자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저희가 예를 그거까지 들어서 우리가 선택을 상의하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냥 선택하시는 대로. 끝이 없을 것 같아. 규리님과 소유님도 흐름을 지켜봤기 때문에 남자들이 선택을 해야 우열과 데이트를 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하는 걸로. 그럼 오늘은 저희가 선택을 할게요. 본인에게 관심을 표했던 두 사람의 확답을 들은 우열님의 표정과 말투가 숨겨지지 않죠. 이때 우열님은 유경님과 도쿠시마 데이트를 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지목을 우리가 하고 상의를 하는 거. 네, 저희가 나가서. 가죠? 아니 아니면 그냥 원하는 사람 한 번씩 얘기할까요? 나는 이게 나 민준. 나 유경. 다 같이 있었을 때는 우열님이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남자 입주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는 이게 현실입니다. 자연스레 서열이 정해지는 남자들의 관계에선 나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남자 입주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열님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열님은 섣부르게 유경님을 지목하지 못한 것이고 준현님과 성민님은 유경님을 앞서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남자 입주자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돼요. 그리고 소연님과 규리님의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난 규리 누나랑 할게. 우연님의 표정이 무섭죠. 당연히 유경님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에 규리님을 선택하면서도 표정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규리? 그럼 됐지. 아니 우리 둘만 그거네. 와, 우열님이 불만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준현님이 능숙하게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둘 어떻게 좀 가위바위보? 어때? 됐어? 난 좋아. 우열님이 남자 입주자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서원님이 규리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주님을 선택한 서원님의 의견을 묻는 거죠. 서원님도 불만 어린 우열님의 태도를 보고 아, 우열의 1순위는 유경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린 빠지자. 응. 이게 빨리 빠지네. 난 확고하게 정했어. 가위바위보. 규리님은 우열이랑 하고. 우열님이 규리님과의 데이트를 진정 원했다면 규리님을 이런 시선으로 쳐다볼 수가 없죠. 성민이가
유경 씨. 유경이에요. 나저 아까 말했지. 예상했다는 듯 유경님도 친연 섞인 어투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제 소윤님이랑. 아, 우리 유경 또 어떡해. 우연님과 유경님은 용기를 내며 미묘했던 감정의 흐름을 풀어갔지만 결국 도쿠시마 데이트를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떠올리고 다시금 감정을 깨닫게 돼요. 네, 어떠셨나요? 여유로운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진심을 표현할 때도 무심해 보이곤 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마음이 커질수록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상대에게 더 빨리 다가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을 더 신중하게 살피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며 상대방을 흔드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표현하고 싶은 순간 표현하지 못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순간에 오히려 서로를 오해하며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보여진 두 사람의 흐름은 좋아할수록 기대하며 신중해지고 마음이 커진 만큼 서로를 오해하게 됐었던 연애의 아이러니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엇갈린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를 의식하고 놓치기 싫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감정을 더 선명하게 마주치죠. 과연 두 사람은 조급함 속에 눌려있던 서로에 대한 감정을 어떠한 마음으로 전하게 될까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우연님과 유경님이 서로의 진심을 어떻게 확인해 나가는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라이브도 하고 롱폼도 제작을 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관심이에요. 라이브 때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댓글과 채팅으로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전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